안녕하세요, 썸부부입니다. 저희 부부의 이번 여행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 뭐 볼 게 있냐고요? 이번에 자유여행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하노이를 샅샅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베트남 항공을 타고 갑니다. 베트남 항공의 비행기와 인천공항의 제1터미널에 대한 대한항공 라운지는 따로 영상 만들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언제나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제법 맛있는 기내식을 잘 먹고 잠깐 쉬다 보니 하노이 상공입니다. 착륙했습니다. 오늘 하노이 공항은 비교적 한가하군요. 베트남 항공의 비즈니스 승객은 패스트 트랙으로 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ABTC라고 써있는 빨간색 전광판 쪽으로 가면 됩니다. 썸 부부는 이전 여행에서는 86번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갔었는데 오늘은 일행도 있고 짐도 많아서 앱으로 18,000원에 4인 캐리어 4개가 탑승 가능한 7인승 송용차를 예약했습니다. 기아 카니발인 것 같은데 여기선 디스커버리라 써있네요. 차가 참 좋네요. 첫 번째 2일간 머무를 호텔은 하노이 구시가지에 있는 레리티지 다이아몬드 앤 스파라는 4성급 호텔로 1박 2인 조식 포함 91,000원 정도에 예약했습니다. 호텔 소개 영상은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간단한 일정으로 숙소인 호안게임 호수 주변을 돌아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려 합니다. 숙소 바로 옆의 성요셉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86년 건축된 성당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밤에 가보아도 멋있습니다. 단 하노이 관광객은 모두 여기에 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호안게임 호수를 따라 북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가운데에 분수대가 있는 광장이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어려워 썸 부부는 여기를 알도앞 광장이라 불러요. 여기 콩카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왔다는 의미로 콩카페에서 코코넛 연유 커피 한 잔 해야죠. 커피를 마시고 호안게임 호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둘러봅니다. 주말은 복잡한 호안게임 주변 통로가 통제되어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겨울에 왔을 땐 대낮부터 이 거리에서 K-팝 댄스도 추고 운동도 하고 신났었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 관광객들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호수 가운데에 있는 녹슨 사원인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서 밖에서만 구경합니다. 이 사원이 있는 섬과 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 와서 보아도 무척 아름다워요. 때마침 이날이 베트남 여성의 날이라 베트남 현지 여성분들이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사진 찍는다고 난리입니다. 리타이또 공원 구경도 하고 명물 거북타워도 구경하다 보니 너무 더워 장띠엔 플라자라는 쇼핑몰에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갔습니다. 쇼핑몰에는 한국 겨울 여행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더운 나라라 한국의 겨울이 상품이 되는가 봐요. 이 쇼핑몰 앞쪽 거리는 장띠엔 거리로 하노이 최고의 명품 거리라 해요. 이 거리에는 베트남에서 아니 어쩌면 세계에서도 가장 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장띠엔 아이스크림인데요.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매장 곳곳에서 판매하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맛으로 사 먹어 보았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금방 녹아버려 빨리빨리 먹어야 해서 아쉬웠어요. 사람도 많고 버스킹도 하는 장띠엔 거리 구경을 좀 하다가 저녁 식사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식사했다고 해서 오바마 분짜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흐엉리엔 분짜집에서 먹기로 합니다. 뭐 여기 분짜는 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집에 관한 영상은 모아서 나중에 따로 한 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밤이 된 호안게임 주변을 산책하는데 아이들도 많이 나와 휴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수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서 이렇게 첫째 날을 마칩니다.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은 거대한 베니스 컨셉의 쇼핑타운인 메가 그랜드 월드라는 곳을 가보기로 합니다. 하노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신도시에 지어진 유럽풍의 상가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 오전에 구경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호텔 앞에 있는 각종 학교들의 월요일 조회 시간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귀엽고 예쁘지요.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갑니다. 이 앞 공원 정류장에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요. 버스 번호가 OTC2인 녹색 버스입니다. 버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깨끗한 신형 버스입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여러 모습과 신도시의 풍경을 보느라 1시간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더 베니스라고 써있는 종탑 앞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돌아갈 때도 내린 곳에서 바로 타고 종점까지 가서 시내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면 됩니다. 순환버스이기 때문에 내린 곳 건너편 반대 방향으로는 차가 오지 않아요. 메가 그랜드 월드입니다. 형형색색의 유럽풍 건물들이 수로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베니스처럼 곤돌라도 탈 수 있고 놀이시설도 곳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인스타 사진 찍기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길 건너편은 코리아타운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뭔가 어설프지만 그래도 한국풍을 내려고 애는 쓴 것처럼 보이네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하노이 시내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시 OCT2 버스를 타고 오페라 하우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으로 정말 유명한 하노이 맛집인 꽈난 응원에 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는 멜리아 하노이 호텔도 보았습니다. 꽈난 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사람 많은 대형 식당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늦은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바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세오, 모닝글로리 등 여러가지 맛있는 요리들을 먹었는데 역시 이 집도 맛집 정리편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꽈난 응원 근처에는 유명한 기찻길 카페거리가 있죠. 그런데 가는 길에 비가 쏟아지네요. 우비를 입고 기찻길로 갔습니다. 비오는 기찻길 카페거리, 조명도 휘황찬란하고 무척 낭만 있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내려 호텔로 돌아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비는 금방 그쳤고요. 밤에 수상 인형 극장에 인형극을 보기로 해서 저녁은 간단히 호텔 앞 반미 마마라는 곳에서 반미를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먹은 반미 중 썸 부분은 이 집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인형극은 탕롱 수상 인형극장에서 하는데 저희는 전날 호텔에서 6시 30분 공연을 예약했었습니다. 극장에 와보니 금일은 전석 매진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만약 하노이에서 수상극을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약을 호텔에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상극은 가능하면 앞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열은 1인당 10,000원이었습니다. 수상극은 나름 재미있었고요. 특히 라이브로 연주하는 베트남 음악이 길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저녁 야경을 구경하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호텔을 이동했습니다. 같은 호황게임 근처의 4성급 호텔인 하노이 에메랄드 워터 호텔 앤 스파로 객실 하나는 1박당 약 8만원 정도, 또 다른 객실은 1박당 9만원에 예약했었습니다. 이 호텔도 따로 상세한 호텔 리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하노이 시내 관광 일정인데 제일 먼저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전 호치민 박물관으로 갑니다. 호치민 박물관은 꼭 가봐야 할 곳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그 앞에 목꽃 사원이 흥미로웠습니다.
바딩 광장으로 이동해 호치민 묘소와 국회의사당을 구경했는데 여기는 반바지나 나시, 미니스커트 같은 복장은 통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반바지 입은 사람들도 많이 다녔습니다. 후문으로 나가 쩡구옥 사원도 구경하려 했는데 이전과 달리 후문을 막고 못 다니게 해서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벌써 더위에 지쳐 야외 도보 관광은 포기하고 그랩으로 롯데호텔 전망대로 이동합니다. 하노이는 그랩이 조금 먼 곳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4사람이 이용하면 정말 싼 비용이라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노이 스카이 롯데 전망대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입장권과 음료 한 잔 티켓이 우리 돈 15,000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맑아 정말 좋네요. 하노이 시내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바닥이 투명한 전망대도 올라가 보고 천사의 날개 장식으로 사진도 찍어봅니다. 사람이 없어 정말 여유롭고 편하게 구경했습니다. 음료권으로 시원한 커피도 마시고 사진 스팟에서 기념 촬영도 찰칵. 지하의 롯데마트도 구경하고 점심은 식당가에서 무제한 호거를 먹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 후 근처의 따이엔 맥주거리를 구경 갔는데 초저녁임에도 호객이 심하고 복잡하고 더워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롱베이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하롱베이 투어로 1박 2일 크루즈를 탈까 당일 투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당일 고급형 다이아몬드 크루즈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당일 투어 가격은 호텔까지 송영차 포함 1인당 69,000원 정도인데 비싼 1박 2일 투어에 비해 저녁 낚시 행사, 아침 요가 행사 정도와 식사 숫자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2만원에서 5만원대의 저렴한 당일 투어는 배가 작아 멀미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식사 내용도 부실해서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호텔로 픽업 리무진이 옵니다.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서 휴게소 겸 진주 파는 곳에 내려줍니다. 강제로 판매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는 화장실만 가고 패스. 20분 정도를 더 가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가 우리가 탈 배입니다. 깔끔합니다. 물론 옆에 있는 1박 2일 크루즈에 비해 작지만 그래도 제법 크기가 있습니다. 좌석도 여유롭고 점심 뷔페 메뉴도 좋습니다. 과일도 있고요. 식사를 시작하니 배가 출발합니다. 하롱베이 투어의 자세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만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릴게요. 일정을 마치고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노이를 떠나 다낭으로 이동하면서 하노이 여행 일정을 마칩니다.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라 시간도 짧고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하노이 4박 5일 여행을 소개해드렸고요. 궁금하시거나 일정 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썬TV 썬부부의 베트남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